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등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들이 임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무관하고 위법 소지가 큰 개인의 재산 관련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원을 개발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 안전국가산업단지에 LNG 수출 전용 컨테이너 기지가 조성됩니다. 동부가 LNG 허브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등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여파는 제주와 충남 아산 등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에 추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6명.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을 시작으로 최다 감염자가 나온 진주의 이통장 제주 연수까지 지난달 24일부터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8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된 김해 40대 여성 등 6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가족들입니다. 각각 41명과 65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아라리 주점과 이통장발 확진도 8일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보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진주의 이통장 제주 연수의 여파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들렀던 마사지 업체의 직원은 물론 이 직원과 접촉한 제주도민, 그리고 이통장들이 탔던 전세버스의 기사까지 진주의 이통장발 제주도민 확진만 벌써 6명. 이 버스를 탄 충남 아산의 통장단에서도 2명이 확진되고 접촉한 가족 4명까지 6명이 확진됐습니다. 제주의 마사지 업체 100여 곳과 피부관리사 400여 명이 영업을 중단했고 버스업체는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큽니다. 12명은 자가격리돼 있고요. 한 50%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한 5억 정도의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편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사천에 문을 연 가운데 마산 의료원에 입원 중인 30명이 내일부터 이송되고 부산 의료원 확진 환자들도 차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진주시 엄중문책 요구글에 동의한 인원이 10,000명을 넘어섰고 진주시 홈페이지에는 진주시를 규탄하는 글이 2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지역 모임방에도 피해 사례와 비난글이 이어지자 시민단체 진주가치는 이를 취합해 진주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3일 대입 수능에 대비해 수험생 코로나19 긴급검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기존 6명이던 비상근무 인력을 8명으로 늘리고 내일부터 모레 오전 9시까지 수능 지원자 진단검사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수능 지원자 검체를 24시간 최우선으로 검사해 지원자들의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 산하기관들이 임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재산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구직자 재산 사항을 수집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인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달 초에 낸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사장을 비롯해 비상임 이사를 뽑는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서 구직자의 소득과 납세,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은 저희들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할 때 이제 그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채용도 하지 않은 구직자들의 재산 사항을 수집하는 것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채용 절차법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채용 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좀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해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김해 문화재단을 비롯해 김해시 복지재단과 김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서도 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재산 사항을 수집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모두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제 일단 좀 양식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이제 응시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를 관련해가지고 조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일체 없고요. 많은 기관들이 절차상에 관행적으로 과도한 정보나 정비행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HR이나 리크루팅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 같고요. 산하기관들의 행정 편의주의식 관행 탓에 지원자들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제3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원을 산악철도와 호텔 등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하동군의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과제로 논의 중인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낡은 토건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리산의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호텔 등을 짓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들이 낸 성명서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나 그린 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완전히 배치합니다. 이에 앞서 윤상기 하동군수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김원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리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산악열차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타협 방식이라며 내놓은 한걸음 모델의 슬로건은 상생이지만 주민들의 찬반 갈등의 골은 도리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산림 휴양 관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정기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오히려 더 분열을 야기하는.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 가슴곰의 서식지인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기획재정부가 산악철도를 추진하면서 정부 부처 간 정책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와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애초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하려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한걸음 모델 회의를 오는 4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산업인 동부가 LNG 허브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024년까지 7,600억 원을 들여 통영 안전국가산업단지에 LNG 수출 전용 컨테이너 기지가 조성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LNG 운반 차량이 터미널로 들어와 LNG를 충전합니다. 한 번에 15톤, 약 35세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는데 300세대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LNG는 배관 시설이 없는 곳으로 수송되는데 우리나라에서 LNG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통영과 경기도 평택 두 곳뿐입니다. 전용 컨테이너로 LNG를 수출하는 동부가 LNG 허브가 통영에 구축됩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 한국가스공사가 손을 잡고 오는 2024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안전국가산단에 전용 항만시설이 조성되고 인근의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정을 받은 전용 컨테이너 4,5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유치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LNG 사용이 늘면서 전용 컨테이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LNG 탱크 허브를 잘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해서 그런 나라들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LNG 허브가 조성되면 연간 100만 톤의 LNG가 전용 컨테이너로 수출되고 약 2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LNG 수출 물류 기반이 조성되면 그동안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기존 설비를 활용해 내년 2만 톤 규모의 LNG를 수출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 담합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관련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2건을 적발해 2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과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 간담회가 오늘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울경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고부가 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야 지역과 국가 경제가 살 수 있다며 그러려면 항만과 항공의 복합 화물 운송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가덕 신공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가 5년 연장됩니다. 창원시와 박안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4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오는 3일부터는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이 재개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경제계와 상공인, 시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입국 재개를 정부에 줄곧 건의해왔고 오는 3일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 수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군과 협조해 입국 도민에 대한 교통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부터 62일 동안 모금액 77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MBC 경남을 비롯한 경남 지역 언론사를 비롯해 금융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모금함 등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마다 열리던 출범식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도 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로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수행 기간이 필요한 시기에 LH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과 사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업황 전망이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 지역 본부가 경남 지역 2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전월보다 3.3포인트 상승한 80.9로 나타나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조선과 기계업종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나섭니다. 도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12곳과 오는 2024년까지 자발적 저감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황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1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방지 시설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